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보았을 때는 좀 아찔했습니다. 3% 이상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 장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물론 오늘도 하락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어제 좀 미리 빠졌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 네.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뭐 미리 얻어맞았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어제 좀 급락이 좀 심했죠. 네. 그리고 회복도 빠르지도 않았었고 그대로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뭐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좀 폭락이 나왔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 4% 가까이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치면은 코스피 200이라고 볼 수 있는 S&P 500 대형 종목들이 2.9% 정도 급락 나왔으니까 뭐 다 빠졌다. 미국도 거의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면 5에서 10%까지는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증시 당연히 선방해야죠. 왜? 어제 얻어 맞았던 부분들이 일단은 선제적인 조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가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도 이게 이제 인플레를 넘어서는 경기가 굉장히 불황으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돌아봤을 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풋옵션에 대한 누적이 한 450억 정도 됐는데 현재 많이 좀 빠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누적이 240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하방 베팅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선물 옵션 수급 말씀드리면서 2,600 초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지점을 갑작스럽게 뭔가 큰 악재가 돌발 변수가 또 한 번 발생하면은 순간적으로 붕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방 지지력은 2,600 내외로 저는 이제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급락을 보고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좀 아찔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증시 2,600 초반에서는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또 오늘 하루 열리고 나면 내일 또 쉬지 않습니까? 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오늘 저녁에 또 미증시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스크를 네. 좀 글로벌 증시가 더 쏘아내고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하려다 보니까 첫 번째 새로운 고침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다 알고 있죠. 왜 매도했느냐. 일단 러시아 이슈가 너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유가가 급등을 하고 유가가 급등하면 일단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어떤 매매와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게 또 환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1234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이게 달러화 지수가 지금 98, 뭐 100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어요. 전일에 저희들이 환율도 자소 얘기는 했지만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뭐 달러 지수도 많이 지금 뭐 거의 100 근처까지 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에 있죠.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 속돼 있는 국가들은 뭐 주식시장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뭔가 자립도가 사실은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넘어갔습니다. 현재 1235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이게 뭐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든지 이제 뭐 해외로 뭐 출국이라든지 이런 하신 분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죠. 물론 뭐 원달러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는 대로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 우리 앵커님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예. 지정학적 불확실성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제 3차 협상이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뭐 또 속보가 아까 오전에 나오더라고요. 내일 정도면 다시 또 러시아 측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정도에 4차 회담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잦아진다는 거는 좀 빨라진다는 거는 이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빠르게 종결시켜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 양국의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로는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마 4차, 5차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이견을 많이 좁힐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3차 회담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크라이나가 어찌 보면 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나토 가입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내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원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팝니다. 매도세가. 뭐 이틀 전에는 뭐 외국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좀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성들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을 지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종결이 좀 나와야지만 달러가 좀 약세로 좀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이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그렇게 크게 뭐 엄청 크고 길게 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빠르게 요거를 종결시켜 주느냐. 요게 좀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회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거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완전히 그냥 뭐 종전이 딱 돼버리면은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단기 휴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만 해놓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한 우리가 3개월 정도 휴전만 하자. 그러면은 그게 시장에 과연 좋을까요? 저는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에너지나 원자재 대란 같은 게. 왜냐하면 휴전이 들어간다는 거 말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렇죠. 언제든지도 그런 경계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군대들이 또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 장기화 이슈가 조기적으로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원달러는 아마 회담이 좀 좋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강세를,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배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회담의 어떤 개최 시기가 네. 좀 짧아지고 있고 회담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봐서 정들길 바라야죠. 네. 뭐 신고 안 하고 네. 회담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진짜.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회담이 4차, 5차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대선 끝나고 목요일에 어쩌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MSCI에서 이머징이 지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빠지는 부분이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한테 이제 골고루 배분해야 아니면 이제 되니까요. 비중별로 네.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건 이제 중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의 어떤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이 매도의 강도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1230원 넘어가니까 아슬아슬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추가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2,600까지 온 상황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이제 달러화 시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본다면 조금은 어렵지만 매수 전환 시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랬으면 좋겠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달러가 이제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면 달러가 얼만큼 위치에 역사적인 지금 이제 고점 영역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때 이게 제가 한 20년 데이터일 것 같아요. 한 30년 가까이 된 데이터인데, 이때가 이제 IMF 당시 외환위기 당시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가 이제 서브프라임의 이 모기지 사태죠. 금융시장, 미국의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붕괴됐던 상황. 그리고 이때가 이제 좀 가까이 당겨 보면은 이때가 바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당시였습니다. 여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놓고 볼게요. 물론 이제 한 나라의 달러를 기술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봐야 되겠죠.
단기 추세, 이 장기적인 추세의 상단선 라인에 거의 이제 임박하는 와 모습이 좀 있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240원 내외. 뭐 정확한 포인트는 아닐 겁니다. 1,240원 정도 내외인데 이쯤 지금 보시면 어떠한 큰 위기가 돌발될 때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락으로 가는 추세 자체의 상단선이 계속해서 저점이 낮춰지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외환 보유고겠죠. 외환 보유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분들이 2달 연속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달까지 통계해 보니까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일단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채권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렇게 뭔가 달러가 뭔가 강세 분위기를 보일 때마다 조금은 이제 너무 염려를 또 걱정하신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또 든든한 버팀목이 있겠죠. 바로 기재부라는 이 기관이 있겠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또 노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외환보유고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하지만 1,200원 넘어갈 때마다 뭔가 환차익들이 좀 이루어지는 듯한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2달 연속 감소세로 인해서 아마 조만간에 기재부에서 이 강달러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채권 쪽에서 외평채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환원평가채가 외환 환원평가채인데 이 외환에 관련된 수급을 조절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달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채권인데 이 외평채에 대한 이 수급 조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예, 어떤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지금 뭐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에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TF팀, 우크라이나 경제위기 TF팀을 현재 가동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가동에 대한 대부분의 인원들이 외환 이 관계자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외환 보유고가 4,6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71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일시적인 상방으로 흐름이 나온다면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외평채, 이 외환채를 발행을 하면서 아마도 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가 해외 저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97년, 98년에는 순 해외 차입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외부에서의 충격이 오면 원화가 뭐 1,800원, 2,000원까지 네. 갔었던 상황이었고 금융 위기 때도 이제 글로벌리 안전자산 선호가 너무 심해지니까 조금 위로 튀었지만 이제 수합을 통해서 안정화시킨 상황인데 그 이후로 여러 이제 건전성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성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장하고는 다른데 건전성 지표가 워낙 좋아져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사실 1,230원, 40원까지 갔을 때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지만 1,200원을 넘어섰고 1,230, 40원까지 왔다라는 거는 환율로 놓고 보면 지수는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럼 네. 저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 환율 보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이죠, 사실. 저는 예, 지금? 저도 2,600이 초반까지 왔을 때는 버티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확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2,600 내지는 2,500 초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 100포인트를 감내하고 나면은 나중에 2,700, 2,800, 2,900까지도 열 수 있는 시장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달의 아픔? 2달, 3달 이상의 어떤 수익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시기에 어떤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미국 쪽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현금이 좀 생겨가지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려고 했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 요즘엔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 환전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이렉트 서비스도 있겠지만 어우. 지금 1,230원이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건 조금 지금 들어가면은 뭔가 내가 좀 불리한 환차익을 좀 볼 수 있다, 환차선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1,200원 정도 초반까지 좀 내려왔을 때 환차를 하자, 뭔가 이제 환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라리 지금은 미국보다는 국내 쪽으로 뭔가 베팅하는 자금이 좀 더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져도 제가 볼 때는 한 2,550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네. 상승 추세장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그건 말씀을 맞죠. 드리겠고요. 네. 하방이 지지력이 있고 상방에 대한 저항은 좀 단단하게 막혀 있는
박스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600 많이 가면 2,900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포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사자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뭘 사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리오프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가 워낙 많고 노이즈에 쏠리는 사이에 신압으로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제 리오프닝 얘기하나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아는 거 리오프닝. 나와서. 아는 게 나와가지고, 저 대화에 참여할 수 글로벌 있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정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하자. 거의 다 벗고 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최근에 뭐 공급 병목 현상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 빠르게 리오프닝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높아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움직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은 전날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유가 민감했던 항공주들이 좀 급락이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 미국에서도 여행 레저 이쪽이 다 대부분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참 이럴 때는 참 야속하게도 커플링을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빠실 때는. 그래서 뭐 항공주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급락이 나왔죠. 개파락 크게 나왔고 뭐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크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면 항공주가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가 좀 진입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유가가 사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유가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항공 쪽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유가가 가장 좋았던 때가 한 70불 내외면은 사실은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고유가 100불 위로해서 지금 계속 상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소 꺾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항공 빠지니까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행 쪽도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역발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역발상. 물론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뭐 지금 보니까 뭐 TV나 뉴스에서 보니까 외인 용병 부대까지 참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군사 전문가 말로는 조금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확전. 왜냐하면 이제 용병 부대가 그 만약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히면은 포로 대우는 받습니다. 국제법상에. 하지만 이게 또 그 자국의 국민들이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구출 작전이 이런 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참전될 수도 있다 다른 국가도. 비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감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라. 이런 용병 부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거나 휴전 자체가 들어가서 휴전도 길어지게 되면은 유가가 과연 잡힐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연말에 잡힐 것 같은데 이거가 러시아가 이 판을 깼다라고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이슈나 러시아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조기적으로 정말 뭐 깜짝 서프라이즈로 뭔가 종전으로 완전히 딱 끝나버려서 국경지대에 병력들이 철수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단은 올라간 폭만큼 대략적 유가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터지고 나서 거의 한 35달러에서 40달러 정도가 상방으로 한 달 동안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좀 회귀가 되는 과정이 오면은 그때가 되면 사실 저는 이미 항공주가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될 부분들이 저는 항공 1순위에다가 항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순위는 당연히 항공 다음에 2순위가 여행, 레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지금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2019년도 기준으로 세계 관광객 1순위 코로나 팬데믹 전에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8,900만 명이 2019년도에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3월 14일부터 차주 월요일부터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완벽하게 해제한다. 이런 계획을 좀 발표했고요. 미국 확진자도 80만 명에서 4만 명, 3, 4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도 3월 20일부터 마스크 해제 관련된 부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공포의 사자 항공주들 유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유가가 뭐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유가가 적당하게만 빠져도 아마 그 항공주들의 좀 반격은 거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항공주 사자 의견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항공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쪽은 당연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유일한 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대부분 이제 이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이슈가 마무리된 최근에 마무리했던 종목이 하나 있죠. TA. TA 아. 예. TA도 사실은 생각보다 견고하게 빠르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장기 노선도 이제 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동남아시아나 이쪽은 조금은 어렵지만 백신 보고 낮은 국가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하와이나 괌 이쪽으로 이제 미국 영해에 있는 국가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러한 뭔가 자금을 좀 빠르게 좀 땡겨 쓴 기업들 이미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은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려감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악재는 다 나올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특히 항공과 관련된 거는 네. 유가와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가장 안 좋은 게 항공이긴 하거든요. 네. 가장 안 좋은 거 유가가 높으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달러 차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달러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거꾸로 지금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면 나아질 최악의 국면이라고 보면 사야 되는 포인트지 않겠냐 이렇게 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역발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가장 민감한 섹터 항공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0불 정도면 한 번 또 깨는 흐름들이 유가가 좀 나오면은 네. 좀 빠르게 저희가 볼 때는 10에서 15% 정도는 금방 또 급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중소형 항공사들 위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조금 사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맞습니다. 차가울 때 뭔가 매수하는 방법. 맞습니다. 네.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죠. 사실 지금 유가가 높고 환율도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마스크를 계속 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언제 올 거냐라는 기대가 조금은 무너지고 있는 국면인데 되려 이럴 때 이제 항공주를 사놓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픔은 너무 오랫동안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사실은 이것도 역발상인데 버틸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좀 일어났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은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나아져도 MS나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발상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라든 에너지 대란이 장기화가 되면은 리오프닝도 사실 어렵다. 그렇죠. 네,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여행 항공주는 아시다시피 유가랑 밀접한 연동관계 있어 아시겠지만은 뭐 전반적인 소비 섹터겠죠. 뭐 의류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체감 섹터인 소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체감인 이제 제조업 비구인데 이 제조업 쪽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해가지고 그 기업들 실적에 돈 번 걸로 임직원들이나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고 배당을 해주면 그럼 그 돈을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 순환 사이클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조기적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이번 달에 종결되지 않는다면은 연말까지는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좀 뭔가 뭐 추세 상승보다는 좀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그냥 어떠한 이슈로 뉴스플로 이슈로 인해서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셔야 될 섹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네. 내일 모레 BTS 콘서트 시작하거든요. 네, 엔터주 봐야 되는데 지금 하이브 빠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제가 실제로 티켓팅을 해봤습니다. 잘 안 되지 않아요? 둘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BTS 저는 팬은 아닌데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팬이거든요. 네, 했는데 네. 대기가 30만 명이었어요. 홈페이지 접속이. 30만 명? 네, 그래서 15,000명 들어가던데. 저는 성공 못했는데 그쵸.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뭐 트와이스도 4월달에 일본 콘서트나 돔 콘서트가 추가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 이 콘서트 한 번 할 때마다 사실 일시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뭔가 이익 마진성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연속적으로 뭐 수회에 걸쳐서 좀 진행해야지만 이런 회사들한테 이익성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치고 왔던 게 사실은 이제 콘서트 열풍이겠죠. 이 대면 콘서트 엔터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섹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탄탄하게 버텼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SM부터 JYP부터 대부분 과열권에서 꺾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화면 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PT 종목도 간단하게 준비했거든요. 네. 그 대신 제가 J 콘텐츠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가박스라는 이제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수가 급락이 많이 나왔죠. 일주일 동안 꼿꼿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그러네요. 이유가 뭐냐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가 JT 모 스튜디오를 회사를 갖고 있는데 아실 겁니다. 드라마 아마 우리 강성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드라마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만나고 이 드라마. 싶습니다. 예. 네. 그 작품이 중국에서 오랜만에 그 공영 TV에서 반영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들. 사실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수 때문에 못 갔던 경우 있는데 오히려 저는 미디어 쪽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면은 개봉작들이 이제 개봉을 많이 하겠죠. 반야팩스도 이제 폐지되는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이 콘텐츠를 예로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PT도 준비하셨다고. 네. 리오프닝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방이 뭐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를 갖고 네. 왔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오늘 어허. PT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한번 어제 해봤습니다. 광클 실패하고 여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죠, 당연히. 근데 서버의 문제인데 인터파크 서버가 넓더라고요. 아. 035080 이거 오늘의 실시간 PT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의 조정이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티켓 MS 사이트고요.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여행 레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회사는 철저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이렇게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많이 나왔다가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과열권에서 꺾였죠. 지금 과매도권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과매도권, 침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V자 리바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아까 5,5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을 6,600원 선, 이전에 전고점 근처죠.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5,2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인터파크 한번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가 가장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V자 반등 기대하시면서 인터파크 종목 오늘의 PT 종목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밥 잘 사주는 누나 얘기해서 그런지 네. 몰라도 시청자분께서 YKM, YUN, 뭐 윤 YKM 같은데 강성호 아나운서 밥 사주고 싶네요. 어. 인기가 많으십니다. 저야 뭐 감사한 얘기고. 저희는 뭐 밥 안 사줘도 되겠습니다. 두 분 안 네. 좋아하죠? 두 분은 저희끼리 먹죠. 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대선 끝나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